네, 반갑습니다. 로스학원 수학강사 김정섭입니다. 2월도 거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실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은 이번에 잠일고, 잠실여고, 잠실고를 배정받으신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3월 달부터 개강되는 고1 연합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학교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가 가는 학교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내가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행을 다 나가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왜 봐야 되느냐? 보통 요즘에 내신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보통 요즘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말고사 범위는 원의 방정식 정도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거의 원의 방정식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기말고사는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등과정과는 다르게 고등과정은 시험 때 열심히 한다고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간고사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잠일고 내신 특징입니다. 잠일고는 작년에 객관식 19개, 서술형 5개, 배점은 75점과 25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기본 개념 및 필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세네 B단계에서 나오는 대표형 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표형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문제 초반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중킬러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가 보통 이 모의고사 중킬러에 해당하는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기출된 예시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둘 다 6번과 4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점이 약 4.6점 또는 4.7점짜리 문제거든요. 잠일고에서 4.6점과 4.7점이면 객관식 최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4번과 6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다 보면 앞장에서 벌써 막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일고 학생들을 내신 준비 시키면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는지 쉬운 문제인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배점을 꼭 확인을 해서 내가 3점 후반이나 4점 초반인데 막혔다라고 하면 길을 잘못 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리프레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만약 4.6점이나 4.7점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우선 건너뛰고 뒤에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요 뒤에 문제부터는 또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요. 서술형까지도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서술형에서도 마찬가지, 서술형 1번 문항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배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도 마찬가지 배점을 확인을 하셔서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우선순위를 두시고 문제를 해결한 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얘네들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부분부터 막혀가지고 뒤에 아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 내신 특징인데요. 잠실여고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의 문제수가 약간씩 변하는데 총 문제수는 약 24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는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2개 정도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 문제들은 다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2문제, 서술형 마지막 2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니까 학생들이 그거는 좀 우선순위에 제껴두시고 문제를 먼저 다 다른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 문제가 다수 출제돼서 체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중상 난이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수능, 올해 본 수능과도 약간 트렌드가 맞죠. 킬러 문항급을 다수 분포하는 게 아니라 중킬러급을 다수 분포를 해서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자체가 좀 낮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 싸움이 좀 굉장히 심한 학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써있진 않은데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 단답형이 서술형에 섞여 있는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래 두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풀고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풀이가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누락되는 거 없이 조건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신 기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년도하고 21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들인데요. 둘 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얘를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 사고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하실 때도 그냥 단순히 유형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깊고 질 높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깊고 질 높은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나열된 조건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이 있으니까 근각에서 쓰면 돼, 이 조건이 있으니까 뭐 근해공식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상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확률이 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실고 내신 특징인데요. 잠실고는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약 2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앞서 두 학교보다 이제 하나 정도의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죠. 그리고 기본 개념의 필수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기출문제에서 난이도가 상향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작년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및 부교재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부교재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킬러 문항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그 킬러 문항급의 문제는 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 단순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자, 기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년도 1학기 중간고사고요.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두 개의 문제가 거의 조건이 얘가 더 복잡하고 얘가 더 쉽지만 실제 풀이하는 것은 얘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난이도가 조금 상향되거나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둘 다 모의고사 또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것들도 당연히 연습을 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작년 기출문제도 반드시 학습하는 습관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한 문제 정도에 뭐 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실고 특징은 이 문제를 맞춰야지 반드시 1등급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좋은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학교 모두 특징을 잘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나올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고등학교 특징이지만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가 킬러급 난이도의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다. 중킬러급 정도의 모의고사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만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신 준비를 하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복합 개념을 이용한 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선행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복합 개념보다 확인하는 정도만 할 거고요. 복합 개념을 이용한 풀이도 이제
저쪽에 좀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기본 개념을 그래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작성에서는 저 기본 개념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얘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으면 서술형에선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빠른 풀이법을 숙지하셔야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형된 문제들도 얘가 이쪽 단원과 연계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내신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유형을 암기해서는 공부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 문제는 조건이 변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은 안 변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 학생들이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구체화를 통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그냥 수식으로만 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도식화를 한다거나 말을 조건을 나열을 해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 시간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단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단다. 라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따라오실 때도 그냥 당연히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이 조건은 얘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내신 기간에는 이제 자체 교재랑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으로 제가 반복 학습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교재는 자체 교재를 이제 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교재 하나,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 교재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체 교재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얼맞게 구성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종합 사고력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단계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변형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PM 하이큐는 이제 과제를 이용한 교재입니다. 자, RPM 하이큐 같은 경우는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우선은 필수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학교의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돼서 제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대비 교재는 제가 최근 2, 3년간에 출제된 전국 단위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요런 문제들을 요즘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매년 리뉴얼을 하면서 내신 대비에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교재만 준비를 잘 하시더라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85%, 90% 정도의 적중률이 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내신을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1학기 과정 안에서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는 약 2차 방정식까지 진행된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진도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의 변화는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는 고등수학 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특강으로는 이제 수원도 깔리고 수투도 깔리고 확통도 깔리고 미적도 다 깔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마 수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수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관리하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를 할 텐데요. 수업 시간은 수요일 날 6시랑 토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수업 시간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시간 동안 저렇게 진행이 되고, 학생 관리는 제가 매주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요번 주는 어느 범위까지 나갔습니다. 학생의 과제 상태는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정기진단 평가를 해서 학생들한테 부족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을 이용을 해서 메꿔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카톡을 이용을 해서 수시로 제가 질문을 받아요. 수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밤에도 되고 낮에도 되고, 자기가 학교 공부를 하다가 또는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카톡을 주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 풀이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마지막 주 1회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 1회 클리닉은 토요일날 2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학생들과 협의하에 스케줄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클리닉은 대체적으로 테스트 오답 또는 과제 미흡 학생들의 과제 완료,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개별적 질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2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던 거 마무리 잘 하시고 3월달 되어서는 저와 함께 내신을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